저는 이제 평택에서 종자 농약 비료 수입도 하고 생산도 하고 있고 우리 사장님들 그냥 농사도 짓고 있습니다. 오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오늘 변농산 이제 반농산 쳐놨잖아요. 이제 앞으로 관리 잘 하셔갖고서 쌀값이 싸더라도 또 수확이 많이 나와야 우리 농가들한테 이제 도움이 되니까 이제 제가 고품질 쌀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드론 방제에서 이제 벼 이삭거름 주고 좀 있으면 이삭거름 주고 방제를 해야 될 시기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 드론 방제할 때 이 FA100은 모든 농약하고 혼용이 잘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pH가 4인데 그래서 이 pH가 4인 농약의 설명서를 보면은 알칼리성 농약을 섞지 말라고 되어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산성에다가 알칼리성을 섞어버리면 중성이 돼서 호환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약해는 안 나더라도. 요건 pH가 4입니다. 그래서 모든 농약하고 혼용이 잘 돼요. 그리고 호환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식물성 추출물이기 때문에 소나무, 삼나무, 해나무 추출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장 잘하는 게 영양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아침에 나가갖고 좀 더 있으면은 이슬에 이 볏잎이 이렇게 얹혀져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저거 뿌리고 5일이면 다 솟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벼가 쓰러질 정도, 나실로 자를 정도 되면은 500리터에 2개. 그냥 정상이면 하나만 타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앉았던 벼가 다 섣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벼잎이 쓰니까 통풍이 잘 되니까 문고병이 덜 나죠. 더보기에 강하죠. 그래서 전남기술원에서 엑스칼리버하고 FA100하고 쓴 게 키가 5cm에서 8cm가 작아졌다고 그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즘에 이 드론 방지할 때 요거를 주시면 가장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제 벼를 도복도 맞고 수량도 많이 나와야 되고 미질도 되고 3마리 토끼 잡고 보너스 10%만 더 증수하면은 농사 질만 하죠. 이 10%가 이제 경영비에 이제 농약들로 이제 잡으시면 됩니다. 이제 요즘에는 이제 물떼기를 해갖고 이렇게 말렸다가 이제 물을 잡아넣는 시기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이삭거름 주는 시기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벼 이삭이 150개 미만인 벼는 벼 이삭거름을 벼알이 생길락 말락 할 때 주셔야 되고 또 황금노들이나 이런 보람찬이나 150개 이상 달리는 거는 벼 이삭이 한 3cm 정도 자랐을 때 이삭거름을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벼는 20 내지 23일 전에 줘야 되고 또 3, 4cm 자랄 정도면은 보람찬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한 15일경, 출수 15일경에 주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벼 이삭이 많다고 해서 벼가 다 여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삭거름 주는 시기는 품종별로 그 지역에 따라서 틀리니까 이쪽에 기술센터의 장려 품종이 우리 지역에 이삭거름 주는 시기가 언젠가를 알아보셔갖고 주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게 뭐예요? 여기는 지난해 이 피해 없었나요? 홍명나방? 남부지방은 이것 때문에 지난해 아주 농사 망쳤습니다. 아주. 이 드론일로 몇 번씩 쳐도 안 죽는 거예요, 이게. 이 홍명나방이 안 죽는 거는 벼 이파리 말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농약을 시원찮게 주면 죽질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올해같이 장마가 많은 해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게 초기 방제를 잘 하셔야 됩니다, 초기 방제를. 이렇게 들어갔다 하면 잡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건드렸다면 이 벌레는 땅 위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방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지난해 이제 전라도 지역에서는 이것 때문에 아주 애를 많이 먹었죠. 또 이후에 도열병들이 요새 이제 이렇게 온도가 25도에서 30도 정도 되면 이제 도열병이 나는 시기거든요. 이 도열병 날 때는 이 질소 흐름을 조절해 주지 못하면은 도열병을 절대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열병에 가장 좋은 게 FA100입니다, FA100. 이게 질소 흐름을 조절해 주고요. 이게 하나로 뚝하고 같이 섞어주면은 이게 2번을 줘도 도열병을 못 잡았는데 이렇게 해서 그냥 딱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잎도열을 못 잡으면은 세균성 벼알마름병이 또 가잖아요. 그래서 이때 방제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7월 폭삭 주저앉았던 벼인데 7월 27일 날 FA100하고 하나로 뚝을 주고 8월 12일 보름 만에 이렇게 싹 깨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도열병이 심할 때는 FA100 하나로 뚝을 같이 섞어주시면 아주 좋아요. 우리가 이제 출수전이라고 그러면은 출수전이 언제가 출수전인가요, 대개? 출수전 하면은 그냥 우리가 이제 벼가 상이사 이렇게 하나 나올 때, 이러고 나서 이제 5일이나 일주일 되면 이제 만발해서 나오잖아요. 요 시기가 약 줄 때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이삭이 하나둘 보일 때, 요때 우리가 이제 도열병, 목도열병 약, 살충제, FF 이렇게 섞어서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 걸음이 세고 너무 자랐다, 웃자랐다 하면은 드론 일로 방지하더라도 드론 1000평 내지 1200평 기준에 갖고서 넣으시면 돼요. 드론이 예를 들어서 2000평을 준다고 그러면은 FF 2개 넣으시면 되고, 또 도복이 돼서 문제가 된다 그러면 4병 넣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모니아나 혼용이 잘 되니까 방제 면적 1000평에서 1200평 기준에 갖고 FF을 하나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때가 이제 출수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좀 전에 아까 그 홍명나방 먹었던 거죠. 다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심해버리면은 그냥 입만병 난 것처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초기 방제를 놓쳐버리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벼 팰 때 되면 꼭 내 동네 이제 태풍 불고 바람 불고 비바람 치면은 세균성 벼알마늘병이 많이 생깁니다, 이게. 그래서 꽃 지자마자 약을 주려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아까 상이삭이 이렇게 하나씩 나오고 나서 15일만 지나면은 이제 벼가 다 출수가 되거든요. 요때 이게 이미 늦어서 그런 거거든요. 요때 벼 도열병 약을 갖다가 이미 꽃만 지었다면은 바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또 이때 비바람이 많이 쳐버리면 이제 백수 현상이 나버리죠. 바람이 많이 불어버리면 벼 아래에 있는 수분이 날아가고 그냥 쭉쟁이 돼버립니다. 근데 이쪽은 괜찮겠지만 서해안 쪽에는 이제 그 백수 현상이 많습니다. 그 태풍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벼가 이제 또 이렇게 넘어돼 버리고 질소가 과다되면 이제 문고병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죠. 이 문고병은 이제 아까 엑스칼리버 FF 침론이 훨씬 덜 걸려 버립니다. 입이 직립으로 서 있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됩니다. 우리 사장님네, 진회장님네 벼 지금 쪽쪽 서 있죠? 늘어져 있지 않죠? 네. 예.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통풍에도 아주 좋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세균성 벼알마늘병, 이상누름병, 입진무름마늘병, 신비딘마늘병, 요게 이제 출수기 전후에서 많이 생기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벼가 튼튼하게 키워만 놓으면은 이 병이 훨씬 덜 합니다. 그래서 이 신비딘마늘병은 이제 상습지에서 매년 걸려버리는데 요것도 엑스칼리버 F100 들어간 때이 훨씬 덜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등록된 약제, 도열병약, 요즘에 좋은 것들 많이 나와 있죠. 그거하고 같이 혼용해서 주시면 좋습니다. 요즘에 이제 제일 문제되는 게 이제 개시무늬병이죠. 이게 볏짚을 환원해 주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토양 내 미량 요소가 결핍이 돼 갖고 이 수인기서부터 이렇게 생겨 갖고 이렇게 돼 버리죠. 이것도 지난해 전남기술원에서 했을 때 엑스칼리버 F100 들어간 게 가장 효과가 좋았습니다. 지난해 이 충청도 지역에는 이 등의 품목일로 다 내버렸습니다. 이게 수매도 못하고. 그래서 요 집에는 엑스칼리버를 처리해갖고 다른 집보다 훨씬 덜 걸린 집입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는 수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처리한 것이 이게 훨씬 덜 걸린다. 이게 이제 평택의 이제 대표 품종 이제 고시까지거든요. 이게 도복에 굉장히 약합니다. 요거는 이제 질소를 300평당 4kg 내지 5kg밖에 안 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닝닝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10,000평에 하고 11,000평에다가 10,000평을 쓰고 1,000평은 안 썼습니다. 안 쓴 데는 다 이렇게 머리 풀어 산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F100이 도복 경감했고요. 아주 효과 좋고요. 요것도 이제 아산뜰인데 이게 표 잘 됐죠. 요건 이제 상광벼입니다. 상광벼. 이쪽에도 이게 상광벼도 굉장히 도복에 약한 벼거든요. 요 F100 엑스칼리버 처리하니까 도복이 아주 강합니다. 요거는 이제 2010년도 이제 콤파스 태풍이 와갖고서 현대농장 쪽에 이렇게 서해안 쪽에 다 쓰러졌는데 농약하고 F100을 주다가 모자랐는데 요 부분만 쓰러져갖고 충남방송에서 주위는 다 쓰러졌는데 안 쓰러져갖고 가서 이제 농협에 가서 이제 농가를 찾아가갖고 이제 왜 이렇게 안 쓰러졌느냐 해갖고서 이걸 찾은 겁니다. 그래서 충남방송에서 나왔던 겁니다. 요거는 이렇게 이제 탄립이 돼버리죠. 이 백수. 이런 것들이 이제 전남 지역은 태풍만 지나가면 입이 이게 다 탄립 현상이 나는데 엑스칼리버 F100 준 거는 열흘 만에 다시 깨어나고 주인은 깨어나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벼 이삭은 여기서 다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이제 뭐 150개 이상 달린 거 아까 말씀드렸죠. 150개 이상 달린 거는 벼 이삭 걸음을 출수 15일 전 벼 이삭이 한 3, 4cm 정도 자랐을 때, 또 일반 벼는 이제 벼가 생길락 말랐을 때 주는 게 좋고요. 여기에 이상목에서 이제 여기서 10%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여기만 잘려오면 여긴 다 등 터져 버립니다. 이게 벼가. 그래서 10%에서 뭐 15% 이렇게 차지를 왔다 갔다 하죠.
여기 이제 전남에서 23년도 유기농bio 미질 향상 시험 재배 결과인데, 요거 보시면은 요거 이제 친환경비입니다. 우분 1, 2, 우분 이렇게 가는데 제 엑스칼리버 F100 쓴 거 두 개, 온탕 황치랑 쓰고 온탕 석회황 쓰고 유기자재 썼는데 제게 키가 8cm가 작아졌습니다. 8cm가 5cm에서 8cm가 작다. 수장 벼이삭의 길이도 작아요. 벼가 도도 붙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잎수는 30개가 많습니다. 137, 118, 103, 34개, 20개씩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벼알수가. 그리고 등승률이 91%입니다. 안엔 거는 85, 85.4 이렇게 되죠. 차이가 많이 나죠. 전립 중에 무게가 1g 이렇게 차이가 나버립니다. 그래서 톤백 하나에 한 100kg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단백질 함량은 6.2, 6.2 나왔는데 5.8 이렇게 툭 떨어져요. 밥맛은 여기서 다 잡아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밥맛이 좋다. 그래서 이 도요식미값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쌀맛을 이빌로 측정할 수가 없잖아요. 일본의 도요라는 회사에서 갔다가 이걸 해보니까 이게 80 이상 나오면 엄청난 차이랍니다. 79.9, 76.3인데 쟤는 83, 86.7 나왔으니까 훨씬 더 좋죠. 그래서 이 엑스칼리버 F100을 치게 되면은 무조건 키는 작아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도복에 강하겠죠. 그래서 도복에는 아주 강합니다, 이게. 그래서 벼는 이렇게 해갖고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벼에 대해서 또 뭐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 이제 유튜브 검색창에다 흥농TV를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 500가지 작물에 대해서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심심하시면 보시고, 자다가 일어나서 또 잠이 안 오시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흥농 마침 설정해 놓으시면은 제가 새로운 정보 올릴 때마다 또 띵동땡하고 올리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흥농TV로 한번 보시면 됩니다.